1. 어떤 쓰레기의 가연분해 조성비가 60%이며 수분의 함유율이 30%라면 이 쓰레기의 저위발 열량은 1. 약 2520. 2. 폐기물의 수거 노선 설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발생량이 가장 적은 곳부터 시작하여 많은 곳으로 수거 노선을 정한다. 3. 폐기물 압축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고정식 압축기는 주로 유압에 의해 압축시키며 압축 방법에 따라 회분식과 연속식으로 구분된다. 4. 청소 상태의 평가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지역사회 효과 지수에서 가로 청결 상태를 0에서 10점으로 부여하며 문제점 여부에 따라 1에서 2점씩 감점한다. 5월 1일 폐기물 발생량이 1000톤인 도시에서 5톤 트럭을 이용하여 쓰레기를 매립지까지 운반하려고 한다.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서 하루에 필요한 운반 트럭의 대수는 3. 30대. 6. 다음과 같은 조건의 혼합 쓰레기를 이용하여 함수량 20%의 쓰레기로 건조시켰다면 건조된 쓰레기량은 1. 6.32. 7. X90은 3.5cm로 도시 폐기물을 파쇄하고자 할 때 로진 램러 모델에 의한 특성 입자 크기 XO는 3. 약 1.52cm. 8. 함수율 50%인 쓰레기를 건조시켜 함수율이 20%인 쓰레기로 만들려면 쓰레기 톤당 얼마의 수분을 증발시켜야 하는가? 4. 375kg. 9. 어느 도시의 쓰레기 발생량이 6배로 증가하였으나 쓰레기 수거 노동력은 그대로 유지시키고자 한다. 수거 시간을 50% 증가시키는 경우 수거 인원은 몇 배로 증가되어야 하는가? 4. 4.0배. 10. 폐기물의 일반적인 수거 방법 중 관거를 이용한 수거 방법이 아닌 것은 4. 모노레일 수송 방법. 11. 폐기물의 성상조사 결과 표와 같은 결과를 구했다. 이 지역에 홈 컴팩션 유닛을 설치하고 난 후에 폐기물 전체의 밀도가 400 kgm3으로 예상된다면 부피 감소율은 2. 약 67. 12. 인구 10만 명인 도시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를 하루 기준으로 적재 용량 10m3인 차량 60대를 사용하여 처리하였다면 배출 쓰레기의 밀도는 2. 150 kgm3. 13. 적환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고밀도 거주지역이 존재할 때 설치 운영한다. 14. 굴림통 분쇄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분쇄는 투입물 선별 과정과 이것을 압축시키는 두 가지 과정으로 구성된다. 15. 어느 지역에서 일주일 동안 쓰레기 수거 현황을 조사한 결과가 다음과 같았다. 쓰레기 발생량은 3. 1.71. 16. 쓰레기 발생량 예측 모델 중 모든 인자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나타낸 후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된 각 영향 인자들 간의 상관관계를 수직화하는 방법은 1. 동적 모사 모델. 17. 건식 파쇄인 전단 파쇄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해머밀이 대표적이며 임팩트 크라샤 등이 있다. 18. 쓰레기를 압축시키기 전 밀도가 0.38톤 M3였던 것을 압축기에 넣어 압축시킨과 0.57톤 M3로 증가하였다. 이때 부피의 감소율은 4. 33.3%. 19. 함수율이 94%인 수거 분뇨 200KLD를 70% 함수율의 건조 슬러지로 만들면 하루의 건조 슬러지 생성량은 3. 40KLD. 20. 다음의 폐기물의 성상 분석 절차 중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은 3. 밀도 측정. 21. 유해 폐기물의 고형화 방법 중 열가소성 플라스틱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혼합률이 비교적 낮다. 22. 어느 도시의 쓰레기 발생량은 1000톤 1, 밀도는 0.5, TM3이며 트렌치법으로 매립할 계획이다. 압축에 따른 부피 감소율 40%, 트렌치 깊이 4.0m, 매립에 사용되는 도랑 면적 점유율이 전체 부지의 60%라면 연간 필요한 전체 부지 면적은 1. 182,500m. 23. 5000m3일의 하수를 처리하는 처리장의 1차 침전지에서 침전된 슬러지 내 고형물이 0.2톤 1, 2차 침전지에서 0.1톤 1이 제거되며 각 슬러지의 함수율은 98%, 99.5%이다. 침전지에서 발생한 슬러지의 체류 시간을 10일로 하여 농축시키려면 농축조의 크기는 3. 300m3. 24. 다음의 조건에서 침출수 통과년수는 3. 약 9년. 25. 하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의 탈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모세관 흡수 시간 측정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 본 실험에 사용되는 장치로는 그레듀에이티드 실린더와 부은어 퍼넬을 사용한다. 26. 분뇨를 1차 처리한 후 BOD 농도가 4000mgl이었다. 이를 약 20배로 희석한 후 2차 처리를 하려 한다. 분뇨의 박리수 허용 기준 이하로 처리하려면 2차 처리 공정에서 요구되는 BOD 제거 효율은 4. 80% 이상. 27. 슬러지를 계량하는 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슬러지의 탈수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28. 슬러지 수분 결합 상태 중 탈수하기 가장 어려운 형태는 4. 내부수. 29. 어느 펄프 공장의 폐수를 생물학적으로 처리한 결과 매일 500kg의 슬러지가 발생하였다. 함수율이 80%이면 건조 슬러지 중량은 2. 100kg 1. 30. 합성차 수막의 종류 중 PVC의 장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대부분의 유기화학 물질에 강하다.
31. 매립 공법 중 내륙 매립 공법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4. 도량형 공법 쓰레기를 투입하여 순차적으로 육지화하는 방법이다. 32. 다음 조건의 중금속 슬러지를 시멘트 고형화할 때 부피 변화율은 2. 약 1.26. 33. 층산소성 퇴비화 공정의 설계 운영 고려 인자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2. CNB 초기 CNB는 25에서 50이 적당하며 CNB가 높은 경우는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한다. 34. 유기물 0.1톤에서 현기성 소화 시 생성될 수 있는 최대 메탄의 양미 최적은 2. 27kg, 37SM3. 35. 차수 설비에는 표면 차수막과 연직 차수막으로 구분되어지는데 연직 차수막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지하수 집배수 시설이 필요하다. 36. 소화조로 유입되는 슬러지의 양이 500ml 이고 고형물과 고형물 중 VS 함량이 각각 3.5%와 70%이다. 소화조의 VS 소화율은 60%이고 소화조의 가스 발생량은 0.75m3kg vs 1대 1이 생성되는 가스량은 3. 약 5510 m3. 37. 고형물의 함량이 80kgm3인 농축 슬러지를 18m3hr 유량으로 탈수시키려 한다. 고형물 중량에 대해 25%의 소석회를 넣으면 함수율 80%의 탈수 케이크가 얻어진다고 할 때 농축 슬러지로부터 얻어지는 탈수 케이크의 양은 2. 약 220td. 38. 건조된 고형분의 비중이 1.4이며 이 슬러지 케이크의 건조 이전의 고형분의 함량은 40%이다. 슬러지 건조 중량이 400kg이라면 슬러지 케이크의 건조 이전의 부피는 4. 약 0.89. 39. 일일 처리량이 100kL인 분유 처리장에서 중온 소화 방식을 택하고자 한다. 소화 후 슬러지량은 2. 29m3d. 40. 용적 1000m3인 슬러지 현기성 소화조가 함수율 95%의 슬러지를 하루에 20m3을 소화시킨다면 이 소화조의 유기물 부하율은 3. 0.6kg vs m3d. 41. 유동층 소각로의 장 단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기계적 구동 부분이 많아 고장률이 높은 단점이 있다. 42. 어느 도시의 폐기물을 분석한 결과 가연성 성분이 70%, 불연성 성분이 30%였다. 이 지역의 폐기물 발생량은 1일 1인 1.2kg이다. 인구 5만 명인 이곳에서 가연성 성분을 85%를 회수하여 RDF를 생산한다면 RDF의 연간 생산량은 3. 약 13,000톤년. 43. 황해 함량이 5%인 폐기물 3만 kg을 연소할 때 생성되는 SO2 가스의 총 부피는 몇 SM3인가? 3. 1050. 44. 화씨온도 100화씨는 몇 도씨인가? 2. 37.8. 45. CH3O 2kg을 연소시키는 데 필요한 이론 공기량의 부피는 몇 SM3인가? 4. 10. 46. 쓰레기 소각에 비하여 열분해 공정의 특징이라 볼 수 없는 것은 3. 황분, 중금속분이 애쉬 중에 고정되는 비율이 작다. 47. 소각 공정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다이옥신 제형성 온도 구역을 설정하여 제압성을 유도함으로써 제거할 수 있다. 48. 연소 과정에서 등가비가 1보다 큰 경우는 4. 연료가 과잉으로 공급된 경우. 49. 연소실의 부피를 결정하려고 한다. 연소실의 부하율은 3.6 곱하기 105 kcal/m3hr이고 발열량이 1600kcal/kg인 쓰레기를 1일 사용량 TON 소각시킬 때 소각로의 연소실 부피는 4. 74m3. 50. 밀도가 600kgm3인 쓰레기 100TON을 소각한 결과 밀도가 1200kgm3인 소각제가 60TON이 발생하였다면 소각시 쓰레기의 용적 감소율은 1. 70. 51. 탄소 및 수소의 중량 조성이 각각 80%, 20%인 액체 연료를 매시간 200kg 연소시켜 배기가스의 조성을 분석한 결과 CO2 12.5%, O2 3.5%, N2 84%이었다. 이 경우 시간당 필요한 공기량은 2. 약 2950. 52. CH4 80%, CO2 5%, N2 3%, O2 12%로 조성된 기체 연료 1SM3을 12SM3의 공기로 연소한다면 이때 공기비는 2. 1.7. 53. 다음 조건과 같은 함유 성분의 폐기물을 연소 처리할 때 저위발 열량은 조건 함수율 30%, 불황성분 14%, 탄소 20%, 수소 10%, 산소 24%, 유황 2%, 근롱식 기준 2. 약 3,300kcal/kg. 54. 에틸렌의 고발 열량이 15,280kcal/SM3이라면 저발 열량은 4. 14,320. 55. 저위발량이 1000kcal/SM3인 기체 연료를 연소 시 이론 수변소 가스량이 20SM3 SM3이고 이론 연소 온도는 2500도씨라고 한다. 연료 연소 가스의 평균 정합 비율은 1. 0.2. 56. 보일러 전열면을 통하여 연소 가스의 여열로 보일러 급수를 예열하여 보일러 효율을 높이는 열교환 장치는 2. 절탄기. 57.
탄소함유율이 50WT%와 불연분 50WT%인 고형 폐기물 100kg을 완전 연소시킬 때 필요한 이론 공기량은 3. 약 445. 58. 표준 상태에서 한 배기가스 내에 존재하는 CO2 농도가 0.01%일 때 이것은 몇 mgm3인가? 2. 196. 59. 도시 쓰레기 성분 중 수소 5kg이 완전 연소되었을 때 필요로 한 이론적 산소 요구량과 연소 생성물인 수분의 양은 각각 얼마인가? 수분 순서 4. 40kg, 45kg. 60. 탄소 5kg을 완전 연소할 경우 발생하는 CO2의 가스량은 4. 9.3 SM3. 61. 이온 전극법을 적용하여 분석하는 항목은 1. 시안. 62. 다음은 시안의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에 관한 내용이다. 안에 옳은 내용은 4. 청색을 620나노미터. 63. 중량법으로 기름 성분을 측정할 때 시료 채취 및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4. 시료는 24시간 이내 증발 처리를 하여야 하나 최대한 7일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 64. 폐기물의 강열 함량 및 유기물 함량을 중량법으로 시험시 시료를 탄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용액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4. 25% 질산 암모늄 용액. 65.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으로 크롬을 정량할 때 KMN5포를 사용하는 목적은 1. 시료 중에 총 크롬을 유기크롬으로 하기 위해서다. 66. 폐기물이 적재되어 있는 운반 차량에서 시료를 채취할 경우 5톤 이상의 차량에 적재되어 있을 때에는 적재 폐기물을 평면상에서 몇 등분 한 후 각 등분마다 시료를 채취하는가? 3. 9등분. 67. 유도결합 플라스마 원자발 관광도기 구성 장치로 가장 옳은 것은 1. 시료 도입부, 고주파 전원부, 광원부, 분광부, 연산 처리부, 기록부. 68. 소각제 10g이 있다. 이 소각제의 pH를 측정하기 위하여 몇 ml의 정제수를 넣고 교반하는가? 2. 25.0 ml. 69. 다음 중 분석용 저울은 몇 mg까지 달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가? 2. 0.1mg. 70. 취급 또는 저장하는 동안에 밖으로부터의 공기 또는 다른 가스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내용물을 보호하는 용기는 어떤 용기인가? 1. 기밀용기. 71. 폐기물 공정 시험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 폐기물의 양과 시료의 최소수가 잘못 연결된 것은 3. 100톤 이상에서 500톤 미만 28. 72. 다음은 폐기물 용출 조작에 관한 내용이다. 안에 옳은 내용은 2.4에서 5cm, 6시간. 73. 수은을 원자흡수분 관광도법으로 측정할 때 시료 중 수은을 금속 수은으로 환원시키기 위해 넣는 시약은 4. 이염화 주석. 74. 시료의 채취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3. 콘크리트 고형 화물의 경우 대형의 고형 화물로서 분쇄가 어려운 경우에는 임의의 5개소에서 채취하여 각각 파쇄하여 100g씩 균등량 혼합하여 채취한다. 75. 수분 함량이 94%인 시료에 카드뮴을 용출하여 실험한 결과 농도가 1.2 mgl이었다면 시료의 수분 함량을 보정한 농도는 3. 3.0 mgl. 76. 항량으로 될 때까지 건조한다. 라함은 같은 조건에서 1시간 더 건조할 때 전후 무게의 차가 g당 몇 mg 이하일 때를 말하는가? 4. 0.3mg. 77. 다음은 정량 한계에 관한 내용이다. 안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4. 열배. 78. 폐기물의 시료 채취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폐기물 소각시설의 연속식 연소방식 소각제 반출 설비에서 채취하는 경우 비산재 저장조에서는 부설된 크레인을 이용하여 채취한다. 79.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에 의하여 폐기물 내 크롬을 분석하기 위한 실험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적자색의 착화합물을 흡광도 540나노미터에서 측정한다. 80. 음식물 폐기물의 수분을 측정하기 위해 실험하였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수분은 몇 %인가? 2. 83%. 81. 폐기물 처리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폐기물의 기본 관리 여건 및 전망. 82. 지정 폐기물 보관 창고에 설치해야 하는 지정 폐기물의 종류, 보관 가능 용량, 취급 시 주의사항 및 관리 책임자 등을 기재한 표지판, 표지의 규격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가로 60cm 이상, 세로 40cm 이상. 83. 환경 무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 무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음 중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의 검사기관으로 옳은 것은 4. 한국환경공단. 84. 폐기물 처리 시설은 환경 무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되 환경 불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환경 무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 시설 기준으로 옳은 것은 2. 시간당 폐기물 소각 능력이 25kg 미만인 폐기물 소각 시설. 85. 폐기물 처리업자가 방치한 폐기물의 처리량과 처리기간으로 옳은 것은 2. 폐기물 처리업자의 폐기물 허용 보관량의 1.5배 이내 2개월 범위. 86.
환경부 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폐기물 처리업자나 폐기물 처리 신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거나 폐업 등으로 조업을 중단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폐기물 처리업자나 폐기물 처리 신고자에게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동물성 잔재물과 의료 폐기물 중 조직 물류 폐기물 등 부패나 변질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인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3월 15일. 87. 다음은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지역의 영향조사 기준 중 조사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안에 오른 내용은 1. 가 1회 이상 나 1회 이상. 88. 폐기물 처분 시설 또는 재활용 시설의 관리 기준에서 관리형 매립 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배출허용 기준으로 옳은 것은 과만간산칼륨법에 따른 경우 1일 침출수 배출량은 2000m 미만 나 지역. 4. 150. 89. 시 도지사가 폐기물 처리 신고자에게 처리금지 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폐기물 처리를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 처리금지를 가름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대 액수는 1. 2천만 원. 90.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의 제작, 유통, 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 등을 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2. 300만 원 이하. 91. 폐기물 처리업자가 폐업을 한 경우 폐업한 날부터 몇 일 이내에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 도지사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3월 20일 이내. 92.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중 의료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의 기술관리인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격은 1. 수질환경산업기사. 93. 에너지 해수 기준을 측정하는 기관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한국과학기술연구원. 94.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립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주기는 4. 5년. 95. 매립시설의 사용 종료 폐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후관리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사후관리 조직 및 비용. 96. 폐기물 중간 처분시설 중 기계적 처분시설에 해당하는 시설과 그 동력 규모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증발 농축시설. 97. 폐기물 관리법 영상 다음 폐기물 중간 처분시설의 분류 중 기계적 처분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2. 세척시설. 98. 관리형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수소이온 농도 배출허용 기준은 3. 5.8에서 80. 99.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가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의 허용량 기준은 1. 중량 450톤 이하이고 용적이 300세제곱미터 이하인 폐기물. 100. 폐기물 처리업의 변경 신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운반 차량의 증감차.